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들이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 조금 못 미쳐서 있었죠? 그와 관련된 사진 크게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시대 개막이다. 이런 제목이,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묻지마 증원, 110만 공무원. 이 정도 규모는 용인시 인구보다 많아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용인시 인구보다 많다. 이렇게 됐답니다. 자, 그동안 과정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 매년 3만 명씩 늘어났다, 공무원이. 이 추세면 임기 말이면 120만 명이 된다. 근데 공무원은 사실 세금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고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국민 세금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반면에 민간 일자리 안 보인다. 이런 내용까지 섞여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 얘기를 싣고 있는데요. 먼저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최신 사진이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손을 책 위에 올려놨는데 이 책이 바로 성경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집안에서 가보로 내려오는 128년 됐답니다. 이 가보로 내려오는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밑에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이 돌아왔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했다. 이런 제목이고요. 동맹을 회복하고 전 세계 관여할 것이다. 그리고 통합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다. 그러니까 통합과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어제 세 개 부처의 개각이 있었습니다. 장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보다는 정치인이다. 친문 짙어진 내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체부의 황희 의원, 그리고 중기부의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입니다. 그리고 친문 색채가 짙은 의원들로 통했죠. 둘 다 보니까 전문성은 좀 약해 보입니다. 친문 계파색이 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에는요, 미국통 정의용 발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정의용 새 후보자라고 되겠습니다. 그동안 남북미 회담 이런 걸 굉장히 주도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취임 맞춰서 대미 외교를 재정비한 셈이다. 이런 평가하는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대기업이죠.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전면 재검토 선언했습니다. 재검토니까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23분기 연속 적자, 아픈 손가락이었다. 매각 또는 철수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의 스마트폰에 관한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근택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는 박창한 장한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신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퇴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미국 정가 그리고 언론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신당을 만들 수도 있다. 당 이름은 애국당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K5 퇴장. K5요. 강경화 외교장관을 일컫는 말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그동안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동안 장관직을 유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최장수 장관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K5 퇴장 어떤 배경이 있을까?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부엉이 모임입니다. 어제 있었던 개각과 관련해서 현역 의원들 이제 입각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의원들이 민주당 내 어떤 모임일 수 있습니다. 부엉이 모임 회원이었다. 이런 점이 오늘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견제구입니다. 최근에 여당 내 대선 경쟁 상황과 관련돼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오전 2시. 2시가 조금 못 미쳤죠? 뭐 그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장면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오늘 새벽에 뭐 중계가 됐습니다. 아침의 매일 경제에서 좀 빠르게 준비했는데요. 취임식 관련 영상 묶음입니다. 보겠습니다. And repeat after me. I, Joseph Robinette Biden Jr., do solemnly swear. I, Joseph Robinette Biden Jr., do solemnly swear. I know. It's been 3 hours. How does it feel, Mr. President? 네, 차에서 내려서 뛰어가서 인사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리포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뭐 바이든 대통령 취임했죠. 그리고 이제 업무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도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요. 이기종 기자가 전하는 리포트 들어보겠습니다. 단상에 오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합니다.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Congratulations, Mr. President. 상원 의원 36년, 부통령 8년을 지내고 3번의 대선 도전 끝에 78살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되는 순간입니다. 취임 일성은 통합이었습니다. This is America's day. This is democracy's day. A day of history and hope, of renewal and resolve.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 침체 속에서 극심한 내부 분열부터 극복해야 한다며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국내 테러리즘과 싸우겠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을 겨냥한 발언도 했습니다. And we must reject the culture in which facts themselves are manipulated and even manufactured.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동맹을 복원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끝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에 입성한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트위터 계정 첫 글로 위기를 극복하려면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의 첫 행정명령은 100일간 마스크를 쓰라고 당부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열흘간 수십 개의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시대와 결별하고 새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연설을 통해서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인물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떠나간 직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에 안 나타났습니다. 불참했습니다. 그리고요.
트럼프 불참 때문에 취임식 날 2개의 핵가방이 등장을 했다. 핵가방은 하나만 있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바뀔 때는요.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에게 그걸 넘겨주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에서 핵가방이 2개가 등장했습니다. 인계 행사를 못해서 일시적으로 2개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갖고 있던 핵가방 들고 그냥 떠난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핵가방은 또 바이든 대통령에서 또 준비됐고요. 트럼프 암호는 정오를 기점으로 폐기가 됐다. 그러니까 가방은 있으나 이제 쓸모가 없게 된 거죠. 그거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트럼프, 바이든 언급도 없이 고별 연설. 우리 운동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당을 암시합니다. 새로 당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 언론은 당 이름이 지금 애국당이다. 이렇게 거론되고 있답니다. 애국당 창당 논의 중이다. 대통령 떠나자마자 당 만들겠다는 거죠. 퇴임 11시간 전 측근 사면. 그렇습니다. 이 사면 얘기 여기서 여기 애국당에 설명됐고요. 여기 보면은요. 70명을 넘게 사면을 했어요. 마지막 날, 임기 마지막 날. 그리고 가명도 70명이나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150명 가까이 사면 가명을 하루에 한 겁니다. 마지막 날.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A great honor, the honor of a lifetime. We've had an amazing 4 years. We've accomplished a lot. We also got tax cuts, the largest tax cut and reform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by far, which I consider the regulation cuts to be maybe even more important. We love you. We will be back in some form.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이게 간단하게만 들리지 않은 게 지금 대선 불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선을 통해서 상당한 표를 얻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당 얘기가 간단하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박찬 교수님. 네. 정치학을 공부하셨잖아요. 뭐 그런 감각을 살려서 트럼프 대통령 정말 신당을 만들까요? 그리고 만든다면 미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신당 충분히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안철수라고 하는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에 뭐 선거에 여러 번 나왔다 졌다 했지만 그 인지도 하나 가지고 지금 뭐 10년 가까이 버티고 있어요. 그 사이에 만든 당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제 전직 대통령이지만 예. 대선 불복을 이미 명확하게 선언을 했어요. 뭐 심지어 핵가방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이후에 다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공화당 안에서 그것을 갖다가 발현할 수 있느냐? 이게 그렇죠.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공화당을 자극하면서 공화당까지 바람을 미칠 수 있는 그러려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예. 여기에 사실은 이 신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의 형태가 물론 온라인 정당, 뭐 특이한 형태의 정당, 뭐 행동 정당 여러 가지 이제 소규모 정당으로 남을 수는 있을지언정 예. 이것을 유지하는 게 결국에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선거 시즌이 돌아왔을 때 트럼프의 이름이 회자될 수 있는 그런 또 한 번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분명히 만든다. 그리고 물론 그것이 미국의 전통적인 양당 예. 체계를 흔들 정도는 아니지만 예. 어떤 바람의 출발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또는 트럼프의 이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예. 뭐 충분히 앞으로 계속 이 당을 갖다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을 이미 한 전직 대통령이 정치를 이어가기 위해서 당을 만든다는 이게 미국 내에서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근데 뭐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예. 전례, 관례 이런 거는 철저하게 우습게 그냥 넘어갔거든요. 나는 나의 길을 갈 뿐이다. 옛날에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 하지 말라. 뭐 네. 이런 겁니까? 사실 이번에 이임하면서도 취임식에 가는 게 맞는 거고 핵가방 전달해 주는 게 맞는 그렇죠. 거고 또 퇴임사 할 때 다음 대통령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러주는 게 관행인데 다 무시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후의 행동도 또다시 돌출 행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거네. 한마디로 어디로 튈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쪽에선 취임식, 한쪽에선 전직 대통령의 모습 이렇게 좀 다 포착이 됐습니다.
취임식과 관련해서요. 한국계 인물들이 좀 등장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경호 그리고 일정의 문고리 권력이다. 그러니까 문고리 권력이면은 굉장히 접근을 해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국계 2명이 있다. 여기 보시면 바이든 경호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조, 우리가 치면 경호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경호를 총괄하는 겁니다. 데이비드 조. 그리고 영부인 일정은 지나 리가 맡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조, 리, 이거 우리나라 성이잖아요. 여기 보면 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여기 특히 지나 리, 이 인물은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자란 거죠. 근데 이번에 영부인의 일정을 맡게 됐다. 우리로서는 이게 글쎄요, 굉장히 좀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사안입니다, 지금요. 뭐 이런 내용도 좀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 취임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와 관련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관련된 거는요, 북한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중국과 관련된 미국의 시각, 뭐 이런 게 우리 또 관심사입니다. 그런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 미국 외교를 총괄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중요하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중국 강경책은 옳았다. 그렇다면은 중국과 관련된 노선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요, 대북 정책은 재검토한다. 이건 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내용 보면은요,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 문제 더 나빠졌다. 한국, 일본과 협의하고 제안 검토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제안이 무엇일까? 뭘 검토하는 걸까? 우리는 이게 관심사입니다. 중국 압박, 동맹 참여 요구 커질 듯 이것도 우리가 또 부담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헤인스 DNI 국장, DNI는 미국 정보기관 10개 넘는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총책임자는요, 중국에 강하게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I think we have to review, and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what options we have, and that can be effective in terms of increasing pressure on North Korea to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중국에 대해서는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이 옳다. 그러나 대북 정책은 검토한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 2개가 지금 동시에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